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강사 전북대학교 유기형 교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과학과 코딩 심화 과정 중에서 파일 입출력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2025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파일 입출력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메모리에서만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외부 저장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파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파일 처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파일은 단순히 데이터가 담긴 상자가 아니라 특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파일의 열기, 읽기, 쓰기, 닫기 등 기본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표는 파일 입출력 함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제로 파일을 다루기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직접 배우고 그 사용법을 익힐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파일 입출력의 활용 예시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파일 입출력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잘 기억하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파일 입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파일의 필요성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파일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프로그램의 입출력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와 상호작용합니다. 먼저 왼쪽에 이 키보드와 모니터입니다. 키보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장치이고, 모니터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출력 장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과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은 이곳에 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작업을 전해합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저장 장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일과 보조 기억 장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합니다.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파일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일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컴퓨터가 꺼진 후에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에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파일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파일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파일 입출력은 왜 필요한지 네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속적인 데이터 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생성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파일 입출력을 이용하면 중요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드 문서나 엑셀 파일은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영속적 저장에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재사용입니다. 한번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기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자, 세 번째, 대용량 데이터 처리입니다. 메모리에는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백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 데이터라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입출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읽고 쓸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 및 교환입니다.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를 파일로 저장하면 다른 사용자가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에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파일은 정보의 공유와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파일 입출력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재사용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파일 처리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파일 처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파일 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일 처리의 정의를 살펴보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외부 파일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부터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저장하는 CSV 파일, 웹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 많이 쓰는 JSON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파일 처리의 기본적인 절차를 보여줍니다. 파일 처리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파일 열기입니다. 파일을 읽거나 쓰려면 먼저 컴퓨터에게 나 이 파일을 사용하겠다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열 때는 파일의 이름과 또 어떤 목적으로 열 것인지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파일을 성공적으로 열었다면 다음으로 파일 작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그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반드시 파일 닫기를 해야 합니다. 파일을 닫는 것은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 사용했음을 시스템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죠. 파일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일 처리의 기본은 열기, 작업, 닫기라는 세 단계의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처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코딩과 디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일 처리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코딩. 인코딩은 사람이 이해하는 문자를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는 문자를 직접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디코딩은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전송된 바이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를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의 문자로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었을 때
0과 1의 다이얼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보이는 것은 바로 디코딩 덕분입니다. 자, 여기 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해 인코딩, 디코딩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 문자 인코딩 방식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한글, 한자,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가 포함된 파일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하면 영어 알파벳은 1바이트로, 한글 같은 문자는 3바이트로 표현되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코딩과 디코딩은 파일 입출력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일어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만약 인코딩 방식이 잘못 지정되면 파일 내용이 깨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 파일을 어떻게 열고 읽고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인 파일 입출력 함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는 파일을 다룰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과 파일을 열 때 지정하는 모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함수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 함수입니다. 파일을 열 때 사용하며 가로 안에 파일 이름, 또 어떤 목적으로 열지 모드, 그리고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줍니다. 이 함수를 통해 파일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올 때는 read나 readline, readlines 함수를 사용합니다. read는 파일 전체를 하나의 문자 열로 읽어오고, readline은 한 줄씩 읽어오며, readlines는 모든 줄을 리스트 형태로 읽어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쓸 때는 write나 writelines 함수를 사용합니다. write는 문자열을 파일에 쓰고, writelines는 리스트 형태의 문자열을 한꺼번에 파일에 씁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close 함수를 호출해 파일을 닫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열기 모드 요약표입니다. 오픈 함수에서 지정하는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R 읽기 모드입니다.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며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 W 쓰기 모드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쓸 때 사용하며 만약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고 이미 파일이 있으면 기존 내용을 모두 지우고 덮습니다. 자, A 추가 모드입니다. 파일의 맨 끝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기존 내용은 유지됩니다. 자, B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텍스트 파일이 아닌 이미지나 영상, 오디오 파일 등을 다룰 때 사용합니다. 자, 또 플러스 읽기 쓰기 겸용 모드입니다. R 플러스나 W 플러스와 같이 다른 모드와 함께 사용하여 읽기와 쓰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러한 함수와 모드 옵션을 잘 이해하고 조합하면 우리는 어떤 파일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예시를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파일 입출력 함수와 인코딩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 파일을 다루는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일 한글 텍스트 파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예제는 writefile.py라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파일 오픈, 바로 이 오픈 함수를 사용해 data.txt라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고 인코딩 방식은 유니코드 방식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data.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됩니다. 자, file.write 함수를 사용해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는 한글 문장을 data.txt에 쓰게 됩니다. 또 file.close 작업이 끝난 후 파일을 닫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실행 결과를 보시면 write file.py를 실행한 후 data.txt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제이 저장된 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 뿌려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readfile.py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방금 저장한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자, 오픈 함수, 자, date.txt 파일을 이번에는 읽기 모드로 열고 또 인코딩 방식은 유니코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content equal file.read. 자, read 함수를 사용해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읽어와 이 content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에 저장된 바이트 데이터가 유니코드로 디코딩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 문자로 변환됩니다. 자, print content 읽어온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일을 닫습니다. 자, 오른쪽에 readfile.py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모니터 화면에 안녕하세요 파이셀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 3.0부터는 오픈함수의 인코딩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인코딩 이꼴 UTF-8을 지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는 UTF-8로 유니코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AC를 통해 파일을 만들고 또 내용을 쓰고 다시 읽어오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각 요소들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write prot file py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myprot.txt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AC입니다. 자,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라는 변수에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라는 과일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자, 오픈, 파일 열기, 코드를 통해 myprot.txt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엽니다. 이전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고 없었다면 새로 생성됩니다. 자, 데이터 쓰기, 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을 순회합니다. file.write 코드는 각 과일 이름 뒤에 줄바꿈 문자 \n을 추가하여 한 줄에 하나씩 파일에 쓰도록 합니다. 자, 파일 닫기, file.close를 호출해 파일을 안전하게 닫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실행 결과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데이터가 myprot.txt 파일에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탐색기 화면을 보시면 write prot file py를 실행한 결과로 myprot.txt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메모장 등으로 열어보면 사과, 바나나와 같이 한 줄에 하나씩 과일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C는 리스트 같은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파일의 내용을 다시 읽어와서 리스트로 만드는 반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파일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 파이썬 리스트로 만드는 AC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코드는 myprot.txt 파일을 읽어오는 AC입니다. 자, open myprot.txt r encoding utf8 코드를 통해 myprot.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for line in file 반복문을 사용해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을 한 줄씩 읽어옵니다. line.strip은 각 줄에 앞뒤에 있는 공백 또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된 문자열을
append라는 함수를 통해 데이터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에 그 내용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file.close를 통해 파일을 안전하게 닫습니다. For item in data list, print f item 코드를 통해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데이터 리스트에 잘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른쪽 상단 실행 결과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myfruit.txt 파일에서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를 성공적으로 읽어와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myfruit.txt 파일의 실제 내용이 메모장에 열린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파일에는 데이터가 줄바꿈으로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한 줄씩 읽어와 리스트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AC를 통해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필요성입니다. 파일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와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교환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처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파일 처리란 파이썬 프로그램이 외부 파일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며 텍스트, CSV, JSON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처리는 항상 파일 열기, 파일 작업, 리드 라이트, 그리고 파일 닫기라는 세 단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파일 입출력 함수 및 모드입니다. 파일을 열 때는 오픈 함수를 사용하고 읽을 때는 read, 또 readlines 함수를 쓸 때는 writelines 함수를 사용하며 작업한 후에는 close 함수로 파일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 때의 목적에 따라 R, 읽기, W, 쓰기, 또 A, 추가, B, 바이너리, 플러스, 읽기, 쓰기, 겸용과 같은 다양한 모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파일 입출력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다양한 파일을 다루는 실습을 해보시면 프로그램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